자, 오늘은 이태원 참사 이야기보다 먼저 이 이야기 하고 갈게요. 이 와중에 친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점. 이게 이 뉴스에 다 묻혀버려가지고 그 이야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일본 아소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결국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강제 징용이라기보다는. 강제 동원 한일 정상회담을 논의했다. 이 와중에요. 나는 윤석열의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의 일본 관련한 외교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준 낮으신 분들이 보기엔 정상으로 보이시지만 일본이 잘못해서 생긴 한일 관계의 어떤 경색을 한국이 나서서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 한일협력위원회, 즉 이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A급 전범인 아베 조부 기시노부스카가 초대 회의물을 역임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 단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조용히 뒤에서 이거 거의 비공개 만남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친일을 외쳐야 되고 이렇게까지 친일 정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격노할 뿐이죠.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껏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그 기득권 세력이 그 역사의 그 단죄를 하지 못했던 후과를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게 굴종 외교 아닙니까? 특히나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굴종 외교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 계속해서 이런 굴종 외교를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그 일제 식민 지배의 그때 후손들이 여지까지 그 DNA를 버리지 못한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다시 되살리고 그 정신을 다시 되살려서 일본에게 뭔가 굴종을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1인당 GDP도 앞선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역 부분, 그리고 수출 관계된 부분, 대한민국 전체 국력 부분에서도 이미 그들이 말하고 있고 생각하는 위대한 일본은 없습니다. 이미 침몰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여전히 70년대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가 우리들에게 관제 애도 기간을 강제해놓고 본인은 정작 파란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아소다로는 검정 넥타이를 맸습니다. 제가 진짜 또 한 번 기함을 토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대통령이라는 자가 누군지 여실없이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굴종 외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굴종 외교라는 의미 속에 사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면 일본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의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기사 내용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올해 8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31원이 입금됐다라는 거예요. 99엔. 그런데 이 후생연금 수당이 뭐냐면 화폐 가치에 대한 변동을 완전히 무시한 채 77년 전 그림을 한번 그래 니네가 그렇게 구걸하니까 줄게 이런 식으로 입금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무언가 또 합의를, 그것도 일본에게 유리한 합의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아소 전 총리가 특사 느낌으로, 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느낌으로 와서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한다. 강제동원 관련한 얘기를 했다 이런 건데, 이건 급할 게 없는 사안이고요. 한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한다고 그래서 실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면 얻는 이득은 미국이 다 가져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익을 가져가는데 한국이 얻는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국노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윤석열이 미국 갔을 때 그 기시다 총리 쫄쫄쫄쫄 따라가서, 바이든은 그나마 현장에 있었다고 치는데 기시다 있는 곳까지 찾아가가지고 사진 한 장 받고 왔지 않습니까? 저거 매국노예요. 실익이 없는 한일 정상회담에 유독 집착하면서 일본 총리한테 고개를 숙여요? 무역전쟁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일본이잖아요.
저런 매국노가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태원 참사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일본 관함식에 해군함정 보낸다는 거 지금 쳐죽일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일본 관함식에는 필연적으로 우길기라고 불리우는 전범기가 걸립니다. 거기에 한국이 가서 축하하고 돌아오는 건데 그 일본은 우리나라랑 아무 상관없는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인을 학살했던, 수탈했던 그런 국가잖아요. 그 국가가 쓰는 그 전범기에 격려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장병들은 생각 안 합니까? 다만 이런 여론이 눈치가 보였는지 거기다가 그 소양급 1만 톤급 군수 지원함을 보내는, 전투함이 아니고 군수 지원함을 보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없는 거지만 전쟁 날 때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배예요. 여기 지금 저거 배 작아 보이죠? 길이가 190m예요. 190m. 엄청 큰 배예요. 저기다가 뭐 그 군사할 때 싸우기 위해서 뭐 식량이나 이런 거 보급품 넣어서 실어서 옮기는 배 아닌가요? 배가? 그죠? 그러면 크기가 엄청 크겠죠. 근데 이전에 지금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언론들 거짓말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전투에 관련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은 사상 최초야. 나머지 장소가 다르거나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훈련을 있었을지언정 전투함들끼리 모여가지고 합동 군사훈련을 거기 독도 근처에서 매국노가 아니면 뭡니까? 일본이라는 놈들이 독도라고 하는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데 일본이 자위대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진출할 수 있게 윤석열이가 지금 다리 놔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국노가 아니면 뭡니까? 이 사건 하나만으로 윤석열이 탄핵감인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그때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했을 때 윤석열이가 패싱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 윤석열이요. 바이든이 기시다고만 통화를 한 거예요. 그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전화 통화를 아예 안 했답니다. 이런 모자란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일본에서 만나자고 해도 지금 우리가 됐어 안 만나도 돼. 뭐 니네가 사과하면 우리가 만날게 이런 위치에 섰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우리가 만나자고 윤석열이 쫄랑쫄랑 꽁무니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일본 언론이나 뭐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우리가 왜 한국을 참석시켜? 왜 그렇게 한국을 그렇게 뭐 자리에 불러? 이렇게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진짜 굴욕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었죠. 한미일 군사훈련은 극단적 친일행위다. 제가 좀 전에 분노했던 그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일본한테 모든 걸 주는데 결국 뭐냐. 피해 국가에다가 전범 국가에다가 피해 국가가 면죄부 주는 거예요. 괜찮아. 니들 그렇게 학살하고 한민족 수탈했어도 괜찮아. 니들 앞으로 정상적인 전쟁만 할 수 있는 국가 돼.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매국노가 아니면 뭡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에 묻혀서 그런 거지.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관함식에 가서. 근데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게 이렇게 외교를 하니까 일본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자위대 레이더를 조사했던, 기억들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레이더를 조사했던 한국이 관함식에 참가하는 게 유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적반하장이죠. 지금 누가 성내야 되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저는 저것이 결국은 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해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본의 술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끌려갈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우리 내 해상까지 내놓고 있는 이 정부가 이게 지금 매국노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대표도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부터 해서 지금 각 내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그 친일 앞잡이였던 후손들입니다. 저는 빨리 이 세력들을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 독립을 하는 그런 시기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징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시어머님이 19년생이셨어요. 지금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그때 큰딸이었고 밑에 동생이 그 당시에 보통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기 전에 주로 여자아이들을 끌고 갔던 것이 징용이었거든요. 그것도 군수 물자들 만드는 공장에 끌고 갔던 상황들이었는데 처음에 데려갈 때는 거의 뭐 월급도 주고 나중에 학교도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슬려서 끌고 가서 진짜 뭐 온갖 박해를 당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정부는 이것이 지금 세대와 이전의 세대, 이 식민지 지배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그 반일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대와 또 갈라치기에서 얻는 이득까지도 고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괴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본에서 윤석열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 너 오지 마. 올 거면 사과해. 이거잖아요. 참. 다른 걸 떠나서 관함식이 한국도 하거든요. 일본의 관함식이라는 게 해상 자위대 창설 20주년, 70주년 기념한 행사예요. 한국이 최소한 뭐 그 중간중간에 사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베까지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사과했다. 박정희한테 사과했다. 이런 이야기로 퉁을 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군인들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병들이 전범비 경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병들이 전범비의 경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보수 어르신 계십니까? 북한도 주적일 수 있죠. 어르신들 보기에. 어르신들 보기에 일본이 주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주적이 두 개라면 일본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점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학살들이 일어났고 수탈해가고 그런 나라와 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미국의 이익 때문에 한국이 벨도 없이 일본과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자란 대통령 하나 때문에 이 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기가 찬 게 또 하나 있죠. 우리 국방부 쪽이었었나요? 어디였나요? 누가 책임자가 이 전범기와 실제 지금 자위대의 그 기가 다르다. 다르다고. 제가 보니까 똑같은 깃발이던데요. 저번에 방송에 팩트체크 네. 해드렸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지. 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안 좋은 일이 불꽃놀이처럼 막 탁탁탁탁 터지잖아요. 이 예를 들면 자위대 레이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2018년부터 2019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존감 세우면서 일본과 대등한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뭐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지금 나라 존체가 완전히 자체가 침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영화 대사 중에 하나죠. 내 일할 줄 알았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온 자도 아니에요. 역대 있을 수 없는 지지율 고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 자인데 일본관 저렇게 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윤석열 대선 자금도 수사하십시오. 윤석열이 대선 때 일본 자금 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 의혹만으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도 수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대선 자금을 여야 할 것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야당만 수사합니까?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 와중에 친일하고 있는 윤석열 이야기였습니다.